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AI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실적이었고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전력망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기대감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굉장히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또 1년 만에 매출이 2배가량 성장하면서 13분기 연속으로 매출 신기록을 경신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2분기 매출액을 보게 된다면요. 매출액은 9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우리 돈으로 133조를 넘어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922억 달러였는데 이를 40억 달러가량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89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117%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국에는 전체 엔비디아 매출의 92%를 데이터 센터가 이끌고 있다는 게 이번에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보다 성장폭이 더 도드라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6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11%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역시나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도 또 다시 성장하는 흐름의 모양새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돈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2.09달러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EPS가 2.22달러로 확인이 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또다시 100% 이상의 성장률이 확인됐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수요가 뜨겁다는 것을 이번에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다음번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놓을지도 당연히 주목을 했는데요. 실적보다 가이던스가 더 좋고 더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였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것은 물론이고요. 드디어 분기 사상 1,000억 달러의 시대가 문을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매출 추이와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회계연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70%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45%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훌쩍 웃도는 매출에 대한 성장을 자신감을 나타냈고요. 특히나 젠슨 황 CEO의 발언을 보게 된다면 이 자신감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매출 7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 수요는 10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한 성장률이 70%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급에 제약이 없었다면 100%의 성장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에다가 AI가 지금 변곡점에 도달했다. 지난번과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수요는 여전히 가속화 중이고 연산 자원이 증가하는 게 매출 증가와 함께 연동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의 사용량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매출의 증가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그리고 매출의 증가를 자신하는 발언들을 이어갔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낮춰진 상황인데요. 다음 장 통해서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를 넘어서 이제는 기업과 정부까지 고객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의 자신감을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우선 아마존이 기존의 GPU의 100만 개의 물량에서 200만 개를 추가로 계약하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공급 시기는 내년과 내후년까지고 블랙의 울트라는 물론이고 그 다음 버전인 루빈과 루빈 울트라까지도 계약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주목한 건 단순히 지금의 GPU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앞으로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한 다음번의 GPU에 대해서도 굳은 신뢰를 가지고 아마존이 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지속적인 투자가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한 기대감 속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을 해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약, 실질적인 수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의 중장기적인 성장
성장성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기업과 정부까지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이죠. 지금 젠스당 CEO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퍼스케일러는 전체 수요의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용 AI나 스타트업, 정부와 소버린 AI, 프로로봇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고객사들이 확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보이시는 건 엔비디아의 잭슨 오린 나노2의 그림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용 소형 AI 컴퓨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발표가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데이터 센터에 GPU를 넣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소형 AI 컴퓨터의 확산,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매출로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수요보다 공급이 문제다. 앞서서도 매출 성장에 대해서 100%이지만 70%로 이야기를 했던 건 역시나 공급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이겠죠. 지금 공급 생산 능력, 이 계약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직전 분기가 1,190억 달러인데 이번 분기는 2.3배가량 증가한 2,790억 달러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계약의 대부분이 메모리 계약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클라우드와 데이터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에 대한 투자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공급 생산 능력 계약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메모리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고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BM이라던가 D램의 확보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CFO 같은 경우에는 AI 인프라 구축 자체가 메모리 공급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건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의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매출이라던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들이 사들여야 되는 메모리의 가격, 품절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메모리 기업들 국내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엔비디아의 발언들은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우리가 또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서 이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가격 상승, 마진 압박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5%인데 3분기 가이던스는 74%로 조금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굉장히 소폭의 감소이기는 합니다만 HBM과 D램 가격이 상승을 했고 공급자, 그러니까 메모리 기업들의 가격 결정권을 그래도 조금 지금 쥐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높은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익성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매출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고객들에게 제품을 납품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전에는 385억 달러였는데 630억 달러로 늘어갔고요. 기간 자체도 45일에서 60일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부담스럽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CFO 같은 경우에도 우량 고객과 다분기 계약의 지급 조건이 연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잉여 현금 흐름이 넉넉한 상황이긴 한데요. 21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8%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매출 채권 쪽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금의 창출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가 잘 나가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여전히 뜨겁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한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세우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이라든가 AI 인프라 관련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뜨거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미국에서 대규모 전력망에서 안보 위협이 있는 외국산 장비 에 대해 구매, 수입 이전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했던 장비에 대해서도 격리나 교체, 철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규제 대상도 굉장히 폭넓습니다. 변압기라던가 인버터 고압 차단기는 물론이고요. ESS까지 이번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2차 전지 ESS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추이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일까요? AI와 데이터 센터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전력망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사들인 제품들에게 디지털 백도어가 심어져 있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원격 조작이나 사이버 공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국가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중국산의 전력 장비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중국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게 국내 기업들에게는 수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력 설비, AI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분위기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그렇고요. 이렇게 트럼프가 전력망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AI 시장의 확대와 함께 우리가 지속적으로 AI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투자 힌트를 또 다시 얻을 수 있었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